챕터 10 어드밴스드 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장에서는 기본적인 겐 개념과 모델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번 10장에서는 최근 이미지 생성에서 발전을 이룬 겐 기반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개발한 프로겐, 스타일겐, 그리고 스타일겐2에 대해서 살펴보고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셀프 어텐션 겐과 빅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VA와 트랜스포머, 그리고 겐을 결합한 VQ겐과 비트 VQ겐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겐에서 생성자는 초기 단계에서 복잡하고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에 대해 훈련하고 출력하기 때문에 생성자의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전체 크기의 이미지 피처들을 학습시키기보다는 저해상도에서 시작해서 고해상도로 높이는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프로겐 논문에서 주요 기호 중 하나인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입니다. 프로겐은 아래 그림과 같이 4x4 픽셀 이미지로 압축된 저해상도에서 시작해서 더 고차원적인 특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고해상도로 높여가며 학습합니다. 이 점진적 학습법은 훈련 속도를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합성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생성자에선 입력 벡터인 랜덤 노이즈 벡터 Z를 4x4 크기의 저해상도 이미지로 변환해줍니다. 판별자에서는 입력 이미지의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단일 스칼라 예측값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생성자에 있는 파란색 상자는 피처맵을 RGB 이미지로 변환한 합성곱층을 나타내고 판별자에 있는 파란색 상자는 RGB 이미지를 피처맵으로 변환하는 층을 나타냅니다. 4x4의 저해상도로부터 시작해서 판별자의 총 80만 장의 실제 이미지를 보여줄 때까지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4x4에서 8x8 이미지로 확장하기 위해서 생성자에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트랜지션 단계에서는 업샘플링과 합성곱층을 추가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해줍니다. 이때 기존 2RGB 레이어의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추가됩니다. 이전 레이어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값은 알파 값입니다. 이 알파 값이 커질수록 새로운 컨볼루셔널 블록의 출력 이미지를 더 많이 반영하고 이전 2RGB 레이어의 출력 이미지는 더 적게 고려됩니다. 이 트랜지션 단계를 거쳐서 기존 이미지에 큰 변화를 가하지 않고 이미지의 해상도를 점차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층이 점차 지배적이게 되어도 네트워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단계 이후 스테빌라이제이션 단계로 진입하면 이전 2RGB 레이어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의 출력을 미세 조정하고 안정화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자에서 이미지의 해상도를 점차 높여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판별자에서는 다운샘플링과 합성곱층이 추가됩니다. 판별자에서는 입력 이미지 바로 다음에 새로운 층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기존 from RGB 층은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연결되고 트랜지션 단계에서 새로운 층으로 대체됩니다. 이후 안정화 단계에서는 판별자가 새로운 레이어를 사용하여 출력을 미세 조정하도록 합니다. 왼쪽 그림은 앞서 설명한 생성자와 판별자의 작동 방식을 토대로 프로겐의 아키텍처를 순차적으로 표현한 사진입니다. ABC 순서대로 저해상도에서 점차 해상도를 높여 훈련하는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초기 단계 A에서 16x16 피처맵은 2RGB 레이어를 거쳐서 RGB 이미지를 출력하고 from RGB 레이어를 거쳐서 피처맵으로 변환됩니다. 이후 B단계에서는 알파 값을 0에서부터 1로 증가시키면서 해상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생성자에서는 2배로 업샘플링하고 판별자에서는 2분의 1배로 다운샘플링을 진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C에서는 출력 결과물을 미세 조정하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상도를 점차 늘려가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1024x 1024 크기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때까지 오른쪽 그림처럼 생성자와 판별자의 레이어를 계속해서 추가해줍니다.
이에 더해 프로게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미니 배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레이어는 판별자에 추가되는 특별한 레이어로 하나의 배치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그 값을 모든 픽셀에 더해줘서 특징을 추가해줍니다. 만약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의 다양성이 부족하면 판별자의 피처맵 간의 표준 편차가 작게 됩니다. 판별자는 이 결과를 통해서 다양성이 적은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자에게 속을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 생성자는 다양한 출력을 만들도록 유도해서 이미지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전체적으로 걔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신경망에서는 초기에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학습이 잘 안 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 초기화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초기화하는데, 이 방법은 신경망의 각 층의 입력수에 반비례하여 가중치의 표준 편차를 초기화합니다. 하지만 프로게는 아담이나 RMS 프로과 같은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때 이런 일반적인 초기화 방법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옵티마이저들은 각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각 가중치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업데이트를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결과 작은 가중치는 빠르게 업데이트되지만 큰 가중치는 느리게 업데이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겐에서는 Equalized Learning Rates라는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가중치를 레이어의 입력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표준 가우시안 분포로 초기화해주는 것입니다. 초기화된 가중치를 각 층을 호출할 때 스케일링 해주면 옵티마이저가 각 가중치를 거의 동일한 동적 범위로 보게 되어 동일한 학습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가중치가 대략 비슷한 속도로 업데이트 되어서 신경망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겐의 생성자에서는 배치 정교화 대신 픽셀와이즈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이는 별도로 학습되지 않으며 픽셀 단위별로 피처 벡터를 단위 길이로 정교화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픽셀의 정보가 너무 크거나 작아져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고해상도의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구현된 프로겐의 구조입니다. 우선 활성화 함수로 리키렐루를 사용하였으며 판별자에 앞서 설명했던 미니 배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존재합니다. 생성자에서는 512의 랜덤 노이즈 벡터가 입력이 되고 출력값으로 RGB 형태의 1024 by 1024의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판별자에서는 생성자에서 만든 이미지 또는 실제 이미지를 입력해 결과적으로 하나의 스칼라 값을 출력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스타일겐은 2018년에 나온 겐 아키텍처로 프로겐 논문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판별자는 프로겐과 동일하며 생성자의 일부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겐을 훈련할 때 잠재 공간 내에서 고수준 특성을 분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A에서 가로축이 주근깨의 유무, 세로축이 성별이고 이 비어있는 부분이 주근깨가 없는 여자 부분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잠재 공간의 데이터셋의 분포에 맞게 매핑되면 특징들이 빛처럼 엉켜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이 엉켜서 특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인탱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주근깨를 추가하고자 하면 다른 스타일에도 영향을 받아 배경색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일계는 스타일 벡터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스타일계는 매핑 네트워크는 입력 노이즈 벡터 Z를 다른 잠재 공간 벡터 W로 변환하는 단순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형태를 가집니다. 생성자에서 노이즈가 포함된 입력 벡터가 엉켜있지 않도록 여러 베리에이션 벡터로 변화시켜줍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만약 수염을 바꾸고자 할 때 이와 엉켜있는 헤어나 아이즈가 같은 축에 있기 때문에 수염에 대해서만 스타일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엉켜있는 노이즈 벡터를 엉켜있지 않게 바꿔주는 것이 매핑 네트워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테시스 네트워크는 매핑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스타일 정보를 가지도록 실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타일 벡터 W는 신테시스 네트워크의 다양한 지점에 주입됩니다. 각 지점에서는 A로 표시되는 밀집증을 통해 바이어스 벡터와 스케일링 벡터 두 가지를 생성합니다. 이 벡터들은 어떻게 피처맵을 조정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특정 스타일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스타일 바이어스 벡터와 스케일링 벡터로 각각 평균과 분산을 조절하여 피처맵을 정교화해줍니다. 바이어스 벡터 같은 경우에는 피처맵을 얼마나 이동할 것인지 결정하며 스케일링 벡터는 피처맵을 얼마나 확대하거나 축소할지 결정해줍니다. 이러한 정교화 과정은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레이어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아다인 레이어는 각 레이어에 주입된 스타일 벡터 W가 해당 레이어에서만 특징 영향을 주도록 하며 레이어 간의 스타일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스타일 벡터는 초기 레이어에서 이미지의 대략적인 특징에 영향을 주고 네트워크 뒷부분에서는 더 세밀한 특징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각 채널을 정교화해서 채널들에 원하는 스타일을 입힐 수 있습니다. 스타일 믹싱의 경우에는 스타일겐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하나의 이미지에서 두 개 이상의 스타일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하나의 노이즈 벡터를 사용해서 하나의 스타일을 생성했다면 스타일 믹싱에서는 두 개의 노이즈 벡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벡터는 매핑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서로 다른 잠재 벡터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잠재 벡터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랜덤하게 선택되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W1과 W2를 샘플링해서 주황색의 스타일 블럭에는 W1을 사용하고 파란색의 스타일 블럭에는 W2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황색 부분의 레졸루션에서 얼굴형을 결정하고 파란색 부분에서는 머리 스타일이나 눈 색깔과 같은 세밀한 특징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잠재 벡터가 서로 엉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델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스타일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며 사용자에게는 더 세밀하게 스타일을 조정하는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값 합성곱을 적용한 이후에 노이즈를 추가해줍니다. 이 노이즈는 학습된 브로드캐스팅 레이어인 B를 통과하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팅 레이어는 노이즈를 특성 맵 크기에 맞게 조절하는 레이어입니다. 초기 입력값은 노이즈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 외에도 학습된 상수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일과 노이즈 입력에서 충분한 무작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지 내에서 스타일의 세밀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스타일 벡터 W로부터 생성된 소스 A 이미지와 소스 B 이미지입니다. 두 이미지를 병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할 때 소스 A의 W 벡터와 소스 B의 W 벡터로 전환되는 과정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전환이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다면 얼굴형이나 포즈 등 전반적인 스타일이 소스 B를 따르는 반면에 뒷부분에서 벡터가 전환된다면 전반적인 스타일은 소스 A를 따르고 소스 B의 머리색 또는 피부톤과 같은 구체적인 특성들이 반영된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겐의 어데인 레이어로 인해서 물방울과 같은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나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일겐2는 아티팩트 문제를 해결하여 기존의 스타일겐보다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다인 레이어에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으로 인해 아티팩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의 스타일겐에서 아다인 레이어는 각 피처맵의 평균과 분산을 정교화하고 모듈레이션을 진행했다면 스타일겐2에서는 제너레이터의 아다인 레이어를 없애고 웨이트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과정을 추가해줍니다. 즉, 런타임 동안 스타일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으로 합성곱 층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스타일 모듈레이션 단계는 밀집층에서 출력한 스타일 벡터를 합성곱층의 가중치에 곱해서 스케일링해줍니다. 모듈레이션 이후에는 특정 피처 맵이 과도하게 강조돼서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 아웃풋 피처 맵이 유닛 베리언스를 갖도록 정규화 연산으로 제어해서 안정화시키는 디모듈레이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스타일 디모듈레이션 과정에서는 각 피처 맵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정규화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아다인 레이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겐2는 더 좋은 결과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패스 랭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즉, 네트워크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W 벡터가 움직이는 만큼 생성된 이미지도 일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W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크기가 모두 일정하려면 그에 따른 자코비안의 크기도 일정해야 합니다. 우선 이미지 Y를 자코비안의 그레디언트로 변환한 후에 이 변환된 이미지의 크기가 일정한 상수 A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상수 A는 자코비안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변환한 이미지의 크기의 제곱의 지수이동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이 과정이 변환된 이미지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16번의 미니 배치마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레이지 레귤러라이제이션도 함께 수행해 주었습니다. 스타일겐에서 프로그레시브 크로잉은 치아나 눈의 위치와 고정되어 부드럽게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크로잉 대신에 생성자에는 스킵 커넥션을, 판별자에서는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하는 방식을 다시 선택합니다. 이 피드포워드 방식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도 저해상도에서 시작해서 해상도를 점차 높여 특징을 학습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초기 학습 단계에서 각 네트워크는 낮은 해상도의 특징을 더 잘 학습하기 위해 가중치가 조정되며 높은 해상도의 레이어로 출력을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스킵 커넥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학습이 진행될수록 생성자는 판별자를 더 잘 속이기 위해서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생성자 출력에 대한 각 해상도에 따른 기여도를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네트워크가 저해상도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더 큰 해상도로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프 어텐션 겐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의 문제점은 피처 맵이 로컬 정보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픽셀 정보를 연결하려면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동시에 채널 수를 늘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겐 모델은 고차원적인 특징은 잘 잡을 수 있지만 위치 정보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공간 배경과 같은 장거리 종속성을 모델링할 때 계산 측면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대신 셀프 어텐션 겐을 적용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셀프 어텐션 겐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새 사진에서 빨간 점은 새의 몸통에 해당하는 픽셀로 주변의 몸통을 나타내는 셀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파란색 점의 경우에는 길이가 긴 꼬리에 해당하는 픽셀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거리가 멀어도 꼬리를 나타내는 픽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빅겐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모델로 셀프 어텐션 겐 논문의 아이디어를 확장시킨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성능을 높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렁케이션 트릭으로 입력 노이즈를 잘린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합니다. 정규 분포가 잘리는 부분이 임계값이라고 할 때 샘플링 값이 이 값보다 높은 경우에는 임계값보다 작은 값이 나오도록 다시 샘플링 해줘야 합니다. 임계값이 작을수록 더 작은 범위에서 벡터를 샘플링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줄고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배치 사이즈를 2048로 늘리고 각 레이어에서 채널의 크기를 2배로 늘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빅캔은 공유 임베딩, 직교 정규화, 그리고 각 생성자의 잠재 벡터를 포함하여 이러한 고차원의 구조에도 뛰어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겐 모델로는 2020년에 소개된 VQ 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VA는 연속적인 잠재 공간을 사용하면서 posterior collapse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VQ-VA는 이산적인 잠재 공간을 사용해서 기존의 VA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좋은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이때 코드북은 모델 내부의 중요한 요소로 이산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학습된 벡터 리스트입니다. 이 코드북은 인코더와 디코더가 공유해서 이미지의 내용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코드북의 각 원소와 인코딩 출력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이 인덱스에 매픽되는 코드북 벡터들을 디코더에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VQ-VA는 이러한 이산 개념 집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만들어 인코더가 각 그리드 칸을 디코더에게 의미 있는 코드 벡터로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실함수는 재구성 손실에 두 가지 항목을 더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Reconstruction Loss는 원래 이미지와 재구성된 이미지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Alignment Loss는 인코더의 출력 벡터가 코드북의 벡터와 가능한 가깝도록 해줍니다. 세 번째로 Commitment Loss는 인코더의 벡터가 코드북의 벡터와 더 가까운 벡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디코더에 전달될 코드 그리드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픽셀 CNN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앱리스트 데이터셋에서 특정 픽셀이 배경에 해당하는지 또는 숫자에 해당하는지 다음 코드 벡터를 예측하기 위해 이전 코드 벡터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VQ-VN에서 앞서 설명했던 VQ-VA와의 차이점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adversarial 텀을 포함해서 출력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구별하는 겐의 판별자를 추가합니다. VA에 겐을 추가해서 이미지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겐 판별자는 이미지의 작은 패치 단위로 진위 여부를 예측합니다. 이렇듯 전체 이미지가 아닌 작은 크기의 패치 단위로 결과를 출력하는 패치 겐을 사용했을 때 더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입력 이미지 픽셀과 VA 디코더의 출력 픽셀을 비교하는 단일 MSE 재구성 손실을 사용하는 대신 VQ겐은 인코더의 중간 레이어와 디코더의 해당 레이어에서 피처맵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지각 손실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픽셀 CNN 대신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VQ겐 훈련 이후 별도의 단계에서 훈련되며 코드 시퀀스를 예측할 토큰 주변의 토큰만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비트 VQ겐은 컨볼루셔널 인코더와 디코더 대신에 트랜스포머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우선 1단계에서 인코더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였습니다. 패치 단위의 이미지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하여 펼쳐지거나 1차원 벡터로 변환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 임베딩을 적용한 뒤에 저차원 벡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임베딩된 벡터들은 코드북에 따라 정수 코드로 매핑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양자화된 정수 코드는 디코더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임베딩된 코드 시퀀스를 입력해서 다음 시퀀스를 예측하기 위해 자기 회귀적 디코더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이번 10장에서는 겐을 기반으로 한 최신 주요 모델들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프로겐은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 개념을 도입한 모델로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여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미지 스타일을 더 잘 제어하기 위해서 매핑 네트워크와 합성 네트워크를 도입한 스타일겐, 아다인 레이어를 제거하고 웨이트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으로 대체하고 향상된 기능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성능을 개선한 스타일겐2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도입한 셀프 어텐션 겐은 이미지와 일관된 공간 특성과 같은 장거리 종속성을 캡처하는 데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확장하여 이미지의 품질을 높인 빅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VQ-VA를 기반으로 하며 이산 공간을 가진 VA를 도입한 VQ겐이 개념을 확장하여 인코더와 디코더를 트랜스포머로 대체한 비트 VQ겐을 마지막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